요즘에 집장소리라는 곳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네. 그런데도 약간 성매매 단속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나요? 예전처럼 눈에 띄는 성매매 업소는 거의 사라졌어요. 간판 달고 어떤 영업하는 방식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 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매매는 눈에 보이는 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이런 넘어가는 지점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경찰도 아무데나 보지 않아요. 실제로 성매매가 반복되는 특정 방식, 특정 패턴만 집중적으로 봐요. 그래서 같은 행동을 했는데 누군가는 그냥 넘어가고 누군가는 수사까지 가는 일이 계속 생겨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경찰 수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성매매 방식 3가지를 알려드리고 이후에 성매매 처벌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안마방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건전해 보여요. 마사지, 피로 회복, 딱히 문제될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 태폐적인 행태가 섞여 있는 곳들도 꽤 있어요. 처음부터 대놓고 성매매를 한다기보다는 보통은 건전한 안마방을 운영하다가 중간에 성매매를 유도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수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여성 직원들이에요. 마사지사로 일하다가 성매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왜 안마방에서 이렇게 자주 걸릴까요? 일단 현장에서 바로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기록이 너무 많이 남아요. 전화로 예약하면 전화번호 남고 결제하면 결제 내역이 남아요.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일반 마사지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인지 경찰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결제돼 있으면 이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마사지였다는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안마방은 겉보기보다 수사하기가 쉬운 편이고 생각보다 현장에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피스텔이 왜 2위냐면요, 여기는 한번 엮이면 빠져나오기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방식은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온라인에 광고가 올라오고 연락하면 예약을 잡아주고 당일에 호수만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여기가 오히려 보기 쉬운 편이에요. 예약을 잡고 호수를 받았다는 건 이미 장소가 특정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그 방으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피스텔 성매매는 혼자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업주가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한 명만 적발돼도 휴대폰을 확인하면 여러 기록들이 그냥 줄줄이 나와요. 예약 내역, 메신저 기록, 장부, 이게 한 번 열리면 뒤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단골로 다녔던 경우에는 더 위험해요. 메모가 어땠는지, 어디에 특징이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적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억이 안 난다, 잠깐 들렀다, 이런 말로는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크게 문제되는 게 하나 있어요. 신원이 파악되는 순간이에요. 주차를 하면 차 번호가 남고 연락을 하면 전화번호가 남고 결국 누군지 다 알게 돼요. 이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신고하겠다, 집에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실제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한번 문제가 되면 수사도 빠르고 그 뒤가 더 복잡해져요. 오픈 채팅방, 인스타 DM, 텔레그램 등이죠. 이게 왜 일이냐면요, 사람들이 제일 방심하는 곳이에요. 업소도 없고 간판도 없고 중간에 누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채팅하다가 뭐 서로 얘기 맞으면 만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대인관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제일 많이 걸려요. 이유가 있어요. 채팅 앱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과정에서 대화 기록이 쌓이고 연락처가 남고 사진이나 계좌 같은 것도 남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한쪽이 먼저 적발되면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돼요. 휴대폰을 압수하면 그 안에 채팅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고 누구랑 언제 어떤 얘기했는지 다 확인이 돼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대가 날 기억 못할 텐데요, 익명이라 괜찮지 않아요? 근데 수사는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으로 해요. 대화 내용, 시간, 계좌, 전화번호, 이게 맞물리면 부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채팅 앱의 특성상 상대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눈에 띄어요. 비슷한 표현,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방식, 이런 게 반복되면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실제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채팅만 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채팅 앱이 가장 자주 수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렇게 성매매가 적발되면 도대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성매매를 한 여성의 경우부터 보면요, 입건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입건이 되더라도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나 훈방으로 껴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전에 전력이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벌금이 나오거나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성매수를 한 남성은 어떨까요?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처벌이 세지 않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요.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서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성매매로 보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강간이나 유사강간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이건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직업 문제예요. 공무원, 교사, 또 교수, 공공기관 직원,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은 수사를 받는 순간 신분이 바로 확인돼요. 그러면 기관으로 통보가 돼요.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가 따라올 수 있어요. 감봉, 정직, 심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벌금만 내고 끝낸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만약 실수로라도 이런 문제에 엮였다면 혼자 판단해서 아무 말이나 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오늘은 경찰 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성매매 관련 업소 3곳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에 따른 성매매 관련 처벌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법 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수사가 어디를 보고 움직이는지 그 흐름만 짚어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이미 상황이 복잡해졌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에 정리하는 게 훨씬 나아요. 실제로 문제가 되었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법보다 효재 이효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